첫 번째 주제는 졸로 본다. 표현이 좀 그런데 졸로 본다는 거는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이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다. 장기판에 졸로 본다. 뭐 이런 의미죠.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당 패널 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으니 먼저 전용기 의원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예. 사실 뭐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을 무시한다라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거 그 시나리오 말고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퇴양난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경태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들 한 말씀씩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은 없이 이렇게 사실 자기도 어려운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의총이 의총의 결과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거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내용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날 5시간 의총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만 보면 저게 5시간씩이나 의총을 할 결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의 핵심은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면서까지 비상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의 취지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총의 결론은 비대위 직무도행을 통해서 또 다른 비대위를 구성한다. 예. 근데 그 법원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또 이게 불 끄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화범이 불 끄는 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방화범이 불 끄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방화범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비유하자면. 사태 비유하자면 그렇죠. 네. 이제 국민의힘 송파갑 파평윤님의 강동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갑 파평윤님의 본을 바꾸면 안 되죠, 사람은.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적확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 국민 당원 거기에 이제 추가하면 법원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게 문제는 뭐 있다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새 비대위를 하자. 뭐 예. 당원을 고치든 뭐 하든. 아니면 비대위 이전 체제로 가자. 최고위 체제로 가자. 둘 다 안 돼요, 지금. 하나는 비대위 체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비대위가 들어온 순간 최고위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린다? 돌려서 있다 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이 한 명입니다. 권성동, 성일종 두 분은 당연직이에요. 그럼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법원이 강조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맞느냐는 또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결정문에서. 그거는 그 재판부의 판단이죠. 저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랑 국민의힘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후진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질 수가 있나?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 많은 국민의힘 이제 다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조영 비대위원장까지 우리 당에 율사들이 얼마나 많냐, 준비 탄탄히 했다, 가처분 기각될 거다 얘기했는데 인용돼 버렸잖아요. 그거 되게 뭐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이 율사분들께서 탄탄히 준비했다고 하는 말이 그 대응이 판사가 정치자이다 그거였었어요. 얼마나 후져요. 정말 후졌는데 그 다음은 더 웃긴 것이 이제는 우리 당내 중진들 내지는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비대위 또 다른 비대위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분들이 완전히 율사가 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율사가 되셔서 법원의 판단을 비껴나가는, 법원의 판단을 우회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국민의힘의 변호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 비대위, 또 다른 비대위를 설치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후지다라고 생각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국민들을 졸로 보는 거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거죠?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봉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동갑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결론 똑같아요. 결론 똑같은데. 예, 도봉갑, 강동갑 역시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걸로. 고향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이 좀 맞다. 그렇지만 맞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저도 사실 동의하시는 국민들을 거죠?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여야로 나뉘어서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진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상식적인 분들이어서 패널 분들이 내부 비판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도봉갑, 강동갑에서는 일단 내부 비판도 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총 결과까지 봤고요. 크게 저희가 얘기를 몇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했던 의총을 통해서 나눈 결과에 대한 저희가 간단한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얘기, 그리고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좀 갈래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는 일단 직무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없이 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모습 봤고, 오늘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직무대행 전담인 것 같아요. 계속 맡았는데 일단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의총에서는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내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재신임 되는 방법으로 물러서라는 압력을 극복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 물러나겠다라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당내 의사결정의 공백을 이유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게 항상 탈이 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비대위원들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비대위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가처분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출범시킨 비대위가 또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 비대위 상시 상황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돌돌권이라고 돌고 돌아 권성동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권 예.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마땅히 사실은 또 본인의 어쨌든 이 상황으로 당이 이 상황이 악화되게 된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물러서는 게 당연한데, 글쎄요, 과도한 책임감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저렇게 버티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국민의힘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의 이 상황에서 이 지경에 왔는데 그럼 누가 원내대표를 하냐? 중진들 둘러봐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더라도 일단 물러나서 합의 추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오는 분이 어쨌든 잠시 일종의 비대위원장을 역할을 맡아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든, 아니면 지금 이제 기능이 상실된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든, 그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뭘 하는 순간 국면 전환이 안 돼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물러설 명분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 벌어지는 일련의 위태로운 사건들에서
안전핀 역할을 했던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여당 내의 내용도 그렇고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안전핀 역할을 했다라는 데서는 그래서 원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신임도 했었던 것 같고. 안전핀 그러니까 안전핀. 뽑히기 전에 안전핀 말씀이시죠? 그렇죠. 뽑혀진 왜냐면- 안전핀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폭탄이 있는데 마지막에 안전핀 요 하나만 뽑히면 다 터진다.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뽑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체리 따봉. 근데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문자 파동이 있었고 체리 따봉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뭐 펠로시 사진 찍는 모습들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핀 뽑히면 큰일 난다 해서 재신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전핀 뽑힌 거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직무대행을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번 비대위가 뜨기 전에도 직무대행이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원당국까지 개정해줬거든요. 당원당국 개정해주고 재신임했고 힘을 몰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안전핀을 뽑아버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치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핀을 안 뽑은 게 아니고 안전핀이 뽑혀서 터진 폭탄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선거 전에는 계속 뭐 이렇게 울산 회동도 있었고 한 2번 정도를 당 밖에서 돌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는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터뜨렸거든요. 이 폭탄들을. 근데 결국에는 당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이준석이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나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안전핀이 뽑혔다라고 하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그 자기 거취를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의총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의총은 하나만한 의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리 따봉으로 인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통되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할 텐데 누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반기를 들 수 있냐 이거죠. 사실 이 권력 싸움의 핵심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대화하는 걸 일단 저는 뒤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초점으로 돌려놓고 모두와 소통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해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 당이 이렇게 위기에 몰려 있어서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이해하는데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이 꼭 권성동 원내대표에 있는 것도 아닐 걸로 보고 뭐 그걸 또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그 기승전 대통령 논법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취를 표명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이 뭐 어떻게 이 지도부가 맞는 건지 제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새 원내대표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면 아름답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이 자리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수습하는 것까지만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그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의 공백이 발생하니 좋든 싫든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 접근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기왕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는 뭐 오래됐는데 그걸 갖다 꼭 추석 전에 마무리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정기국회가 목전에 있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지금 뭐 추석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고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그런 의총의 결정 자체가 또 다른 이제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되면서 또 이게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정치적으로 푼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이고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죠. 아, 물러나야 된다. 일단 물러나고 나서 어렵더라도 어쨌든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어쨌든 당의 수기를 거쳐서 해야 이준석 대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아니 지금 이 사고를 다 권 원내대표가 쳐놨는데 권 원내대표가 또 이걸 수습한다시고 새 비대위를 띄우면 제가 아까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대가 불 끄려고 만들어졌는데 방화범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8명의 비대위원 등 8명의 비대위원 그리고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남부지법의 지난주 판단에 따르면 결정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 아니어서 비대위가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면 추가 비대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이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 내가 대표를 그만두지 않는 한 비상체제는 될 수가 없다. 이 선언이에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당원이 뽑은 대표를 최고위원과 또는 상임 전국위원들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은 없다니까요.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애매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를 새로 꾸릴 수도 없는 거고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최고위원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 근데 전국위원회에서 간선으로 해가지고 몇 명, 4명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소리 큰 아우성. 나는 이 당에 계속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떨어내려고 하는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로 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묶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난 의총에서 제가 가장 좀 말이 안 된다고 본 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총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걸 들리는 말에 의하면 표결을 했답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원내 최고 의결기구인 의총에서 윤리위에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 사람 징계해. 빨리 징계해. 지금 이 제소돼 있는 거 가지고. 예. 이게 과연 윤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골적으로 그 얘기는 말 표현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이준석 제명하자. 제명하자. 이걸 결의한 거나 다름 아니잖아요. 지금 의총의 결과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 말씀은 정치적으로 하면 다른 해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리 얘기 잠깐만 하면은 만약 윤리에서 제명에 준하는 어떤 징계를 내리면 또 가처분 할 거예요. 그럼 당은 점점 수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본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자 그럼 정책 해법이 뭐냐? 이준석 대표가 당에 계속 남아서 뭔가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전당대회를 뭐 내년 1월이 됐든 2월에 됐든 제가 볼 때는 징계 6개월은 감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예. 그렇다면 6개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준석 전 대표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전당대회를 연다는 어떤 합의가 있은 후에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사태가 어찌되었건 촉발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니까 당대표직 사퇴해서 정상적으로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적으로 비상대책위가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남은 한 4, 5개월 정도 이끌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핵관이 됐건 이준석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당이 하나로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하지 않을까. 당원의 선택을 다시 받자는 건데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수용을 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걸. 그렇죠. 다시 당원의 선택을 받게끔 기회만 준다면 물러나겠다. 그걸 중간에서 협의할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징계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고 1월 이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본인도 생각 안 할 거예요. 현재 분위기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타협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 해법을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이라서 이번 사안을 보고 절대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당의 상황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누가 비대위원장에 추대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런 분란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스킨십을 먼저 했더라면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가 수용이 되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인정해야만 앞으로의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당이 더 수렁으로 빠지는 역할이 안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윤핵관이라고 거론되는 어떠한 분이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제스처는 있어줘야 이 사안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문제는 근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화해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일단 그 감정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의총의 결과는 이준석이 싫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싫다죠. 이준석을 몰아내야 된다. 이준석을 절대로 출마시키면 안 된다. 이준석을 당대표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했던 제일 컸던 포인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 미워 죽겠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미워 죽겠어서 법과 제도와 권력을 이용해서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영역이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고 반드시 반작용이 옵니다. 이준석 대표를 더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준석만 빼낸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집단 사고에 빠져서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냈던 똑같은 데칼코마니처럼 이준석 대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보니까 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의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예. 두 분이 간만에 의견이 데칼코마니. 도봉갑과 강동갑의 같은 갑이잖아요. 같은 닭인데요. 근데 원래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또 정치인이기 때문만 아니고 나름 지난 저희가 썰전 나이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측근이었죠.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활동해 왔었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측근입니까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지난 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 가처분 해가지고 그거 뒤집어 엎고 똑같아요. 윤석열 네. 총장이 결국엔 대선 후보가 되는 발판을 그때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 상식적이지 않다. 이 민심이 작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법과 원칙을 그렇게 중시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당시하고 다르게 행동하느냐. 윤 대통령은 진짜 법치주의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미리 고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여러 현안에 대한 얘기, 지금 저희는 쭉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촌철살인, 재밌는 의견들 모아서 소개를 하고 그중 2명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무작위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놓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고위급 참모가 한 얘기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몇 명 있겠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과 그리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체제로 가는 건데 그걸 존중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참모의 의견은 다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익명을 요한 관계자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있는 대통령실 청사 7층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윤핵관 라인들 속가내기를 한다라는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당의 정치의 영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고위급 참모들의 얘기를 보면 아니다. 윤핵관 정리하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파평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다. 네, 원론적인 얘기 밝히신 거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당 상황이 어지러운 것에 어떤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들에서 찾는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정무수석실이나 시민사회 수석실에 대한 어떤 문책 이 얘기는 특히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의 어떤 조율 이런 관계에서 실책이 있어서 여당 내부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정도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2명의 정무수석실 비서관이 사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말이요. 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도 그런 직격을 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가 오기까지 저는 윤 대통령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근데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보도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체리 따봉도 마찬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다 가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 이거 당무에 다 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금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 말씀하고는 다른. 또 이게 약간의 대통령의 이중 플레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 사태에 본인 스스로 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상황을 수습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에서 뭐 관리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물러나라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지 모습을 보이지 못,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점수를 잃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일종의 다중 권력 투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임기가 111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지난 의총에서 그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왜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 연판장 돌린 의원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겨냥하고 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이 박수영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고 또 그걸 갖다 지적한 윤한홍 의원은 또 윤핵관이고 예. 그러니까 윤핵관 내부에서도 뭔가 이게 좀 기류가 서로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숙청, 속가내기 이거는 알려지기로는 밖으로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진짜 측근 그룹 검찰 라인이 중심이 된 거기서 이게 이 여의도 라인을 타고 들어온 즉 윤핵관 라인을 타고 들어온 능력이 별로 없는 참모들을 잘라내기 하는 거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핵심은 디테일은 그 부분이죠. 오늘 보도에 하면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다루려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나와서 못 다뤘는데 현재 대통령실의 주축들이 윤핵관 인사 라인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추석 전후에서 많은 대통령실 인력 교체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나왔고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편은 상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윤핵관 인사 라인은 장제원 의원 라인이다라는 게 이미 많이 나왔었고 이미 사의를 표한 몇 명은 장 의원과 관련이 있고 의원실에서 일했던 뭐 보좌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거리두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거리두기까지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서관도 이번에 인사 혁신 대상 중에 하나가 올라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정말 대통령실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종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참모진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늦어졌냐? 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였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분위기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내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업무 평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려는 움직임들이 그전까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오늘 그다음 저번 주부터 불거진 인사혁신 내용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부터 정말 칼을 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글쎄요, 뭐 윤핵관들과 거리 두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들만 겨냥해서 인사쇄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25일이죠. 연찬회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윤석 대변인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장제원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아무래도 핵심 측근이니까 기자들이 많이 저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대답은 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 저녁에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 오기 10분 전에 장제원 의원이 갔어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지역구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유례 없이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여당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 핵심 의원이 조우하는 걸 피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먼저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멀리 하려고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만나게 되면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혹시나 뭐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윤핵관을 솎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핵관을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칼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누구를 평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결국에 윤핵관이 솎아내지면 검핵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장제원 의원께서 당장의 대통령과 얼굴을 보고 나서 혹시나 또 다른 오해를 만들게 되면 진짜 윤핵관이 솎아내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혹시나 검핵관이 와게 됐을 때는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그런 뭐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좀 불경스럽네요. 불경스럽다.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윤핵관이라는 분이. 장제원 의원이 옛날에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언론 생태를 잘 알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기 10분 전에 가면 내가 간다고 기사 쓰고 왜 갔지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갔다라는 건 아니 그리고 이런 정치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나 기분 나빠 대놓고 얘기한다라는 것도 뭐 기분 해석이. 나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가면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될 걸 뻔히 알면서 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당 의원 연찬회를 하면 다 지역구 일정 뒤로 하고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지역구에 일정이 없어서 남아 있나요? 장제원 의원이 모르겠어요. 장제원 의원은 본인을 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윤핵관이어서 윤핵관으로서의 특권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런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당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뭔가 불만에 차 있고 해서 좀 뭐 거센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반대로 봐야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일각에선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 말씀이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조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같이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전하고 똑같다. 그래도 뭐라고 할 거고 전하고 좀 뭔가 다른데 뭐 그런 장면을 또 뭐 찍을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 보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또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막 얘기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뭐 딴 쪽에 약간 잠깐, 쳐다보는 모습 네. 그런 장면 찍히면 또 찍히면 또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아예 그 해석 여지를 차단하려고 그렇다고 연찬회를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먼저 자리를 피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검핵관은 뭐죠? 검찰 출신 그렇죠. 핵관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보도 여러 가지 나오면은 윤핵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도로 저는 봤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예를 들어 여의도 정치권 사람들 견제할 수는 있는데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라든지. 그래서 검핵관, 윤핵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 등치가 되지 않는다. 국문과 출신이시니까 좀 지적을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장제원 의원께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했던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오해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국민의힘의 비대위 그런데 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걸어서 잘 될까?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까지 쭉 얘기를 나눴고요.